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밤에 그 미국 증시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아요. 일단 이러한 좋은 분위기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그러면 준비한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장 시작 전에 그리고 장 시작 후에 약 1시간 정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 지금 밑에 보시면은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거나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989에 그 주식 신호등이라고 보내주시면은 링크를 하나 보내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노란톡이라고 여러분들 다들 쓰시는 거 있죠. 거기서 오픈 채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픈 채팅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나 들어와서 이제 여러 명이 함께 채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인데요. 들어오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시황 올려드리고 지금 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매하는 어떤 전략들도 알려드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조금 더 많이 그 주식시장의 전 섹터들을 다 이제 열심히 차트들 돌려보고 공부하고 해서 좋은 수급들, 괜찮은 종목들을 함께 공부하는 그러한 종목들을 좀 이제 매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 수익률이 상승률들이 상당히 좋아요.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그러한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한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미국 증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다우 지수가 1.33% 상승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2.69%, 그러면 S&P 500이 1.84% 상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번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게 있죠. 주식 신호등, 주식 신호등이라는 이름을 왜 지었고 이것들은 제가 이제 코스피 월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코스피 월봉입니다. 이게 코스피 월봉 차트고요. 제가 신호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주식 시장에서 우리에게 신호등이라는 게 우리가 초록불에 건너고 혹은 초록불에 출발하고 빨간불에 멈춰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빨간색 선으로 쭉 체크를 해놨어요. 빨간색 선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이게 5월 이동평균선입니다. 5월 이동평균선이어서 이 5월 이동평균선 밑에 캔들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좀 빨간불이다. 약간 멈춰서야 된다. 그리고 이 5월 이동평균선 위쪽에 캔들이 있다. 그러면은 출발하셔도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신호등의 의미를 주식 차트에서 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같은 설명을 드리지만 오늘도 볼 거지만 3월달, 그러니까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죠. 그때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대응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최고점과 최저점을 맞출 수 없어요. 절대로 맞출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신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최대한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대응을 하시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2020년 1월 달이네요. 1월 달에 좀 상승을 해주다가 5월 이동평균선에 닿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겁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다가 하락을 했습니다. 5월 이동평균선 밖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시던가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겠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매도를 하는 뭐 그런 전략도 괜찮겠죠. 그래서 5월 이동평균선 이탈을 한 다음에 매도를 했으면 지난 그 3월 2일 3월달 2020년 3월달에 엄청난 하락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물론 단점은 뭐냐면 여기서 이 상승폭을 우리가 수익을 볼 수는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신호등대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빨간색 선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관망을 하겠죠. 그래도 이 하락을 피하는 게 조금 더 리스크 관리에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보면은 이 빨간색 선을 돌파하고 나서 위로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좀 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움을 겪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2달 연속 파란색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무섭잖아요. 아, 이거 더 하락하는 거 아니야? 예전에 이렇게. 그리고 이때가 뭐냐면 또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안 끝났는데 끝나지 않았을 거니까 다시 한번 이 팬데믹이 또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겁에 질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좀 이렇게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여기도 이제 빨간색 선은 아직 터치하지 않았으니까 터치하고 하락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다가 좀 기다렸으면 이제 이 큰 엄청난 상승을 또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었겠죠. 그 이후에도 빨간색 선을 지속적으로 빨간색 선 위에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언제 약간 주황색 불이 켜졌냐? 비슷하죠? 이때랑 비슷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파란색 응봉이 빨간색 선까지 이렇게 도달하는 모습 좀 불안하죠. 그리고 여기서 도지 형태가 나오면서 여기서는 이제 약간 좀 금방이라도 빨간불로 바뀔 것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때 조금씩 비중을 정리하고 그랬으면 참 좋았겠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지는 못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다음부터라도 이 주식 신호등을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아무튼 그리하여서 우리나라는 조금 더 조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요? 미국 시장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조정을 주고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조정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세 약간 좀 하락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미국 시장은 올해 1월 달부터 그러니까 올해 시작하고부터 좀 꺾이는 모습인데 우리 시장은 조금 더 일찍 꺾이는 모습이에요. 어쨌든 8월 달, 9월 달에서 5월 이동평균선 아래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현재의 모습을 좀 보자면 지금 이제 6월 달 됐잖아요. 6월 달 시작했는데 지난달에 마지막에 막판 스퍼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을 한 주간 보여주는 한 주였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여전히 6월달 시작하고 나서 음봉이다. 그런데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또 기대해 볼만 하긴 한데 그래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6월달이 아직도 6월 3일밖에 안 됐으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올라가다 내려가다 할 수 있는데 나갈 때까지 좀 면밀하게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락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빨간색 선 위로 올라오면은 쭉쭉쭉 높은 상승을 큰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꺾이면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코스닥은 코스피랑 조금 다르게 움직이긴 했어요. 조금 더 어렵게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상승을 보여주죠. 그러면 이때 비중을 좀 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어마어마한 폭락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대응을 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또 큰 비중을 한꺼번에 그냥 다 쏟아내기보다는 비중을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안내해드렸던 우리 그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 상세하게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시장에서 그 수익을 보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왜 그렇게 어렵냐면 자꾸 최저점과 최고점을 맞추려고 하십니다. 종목의 발바닥에서 사서 정수리 끝에서 매도를 하지 않으면 너무 안타까운 약간 그러한 성향들을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발바닥에 사서 정수리에 팔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여기서 사갖고 아니 뭐 이 밑에 꼬리 이런 밑에 꼬리에서 사갖고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수익을 보고 이건 좀 불가능하다. 여러분들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사고 나면은 내 종목이 오를 것 같고 팔았더니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보세요. 여러분들 조금 더 길게 보시고 계속해서 어떤 종목을 추적을 하다 보면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 흐름들 보는 방법들도 제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저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이제
8시 40분이 되었고요. 지금 예상 호가들이 쭉 뜨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좀 해볼까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0.45% 상승을 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테트리온은 2.22% 상승,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0.47%, SK하이닉스 1.4%, 뭐 이런 식으로 좀 상승을 해서 우리 시장이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이제 강한 섹터들, 그리고 종목 수급 좋은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갖고 매번 우리 오픈 채팅방 회원님들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예상가로는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 일단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네요. 일단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함께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자료를 또 보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 개념 상당히 좋죠. 신호등 여러분들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월봉자 확인해 봤고요. 저는 매번 현재 시장 상황을 좀 거시경제 관점에서 좀 넓게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시장 분위기를 좀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 그리고 미국의 최근에 나온 근원 물가 지수 상승률이 4.9%에 그쳤다.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3월 6.6%에서 4월 6.3%로 하락했다. 이러면서 미국 그리고 국내 주식 시장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우존스 차트를 제가 이제 캡처를 했는데요. 이따가 실시간 차트를 한번 보겠지만, 여기서부터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100년 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이렇게 8주 연속 하락한다는 뉴스가 온 경제 뉴스에 도배가 되고 나서 지금 이 인플레이션 정점 뉴스들이 뜨면서 큰 폭의 상승을 한 주간 보여줬습니다.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간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지수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잠깐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함께 확인을 해보자면, 우리 지수도 주봉 이렇게 열어보면은 사실 그 미국 증시랑 완전히 같이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뭐 이렇게 8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우리 증시도 여기 끝에 이렇게 보시면은 좀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코스닥이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여기 끝을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들을 찍고 계속해서 상승하려고 힘을 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약간 코스닥 우리 그 지수랑 나스닥 다우지수가 조금은 그렇게 완전히 같이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는 하실 때 너무 또 다우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올랐는데 우리 증시는 왜 이래? 혹은 우리 증시랑 다우 나스닥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많이 하락을 해갖고 좀 놀래고 있는데 우리 증시가 올라갔고 왜 이렇게 힘이 세지? 뭐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준비한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랠리는 FED가 바닥을 깔아준 것이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6월이랑 7월에 50bp씩 올리고 9월에는 25bp를 인상하거나 일시 중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페드가 그러니까 이제 미 연준이 이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 그다음에 언론이 약간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사실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연준에서 석 달 동안의 그림을 제시했어요. 주식은 선반영이죠.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을 쫙 제시를 하면은 이로 인해서 그 연준에서의 매파 강력한 이 정점이 만들어지니까 항상 이제 정점에서는 내려갈 것만 남았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막 뛰어든 거다.
8주 연속이나 하락을 하고 막 7주 연속 하락을 하니까 이거 얼마나 하락을 할까 이러다가 이제 지표가 하나 딱 나온 거죠.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면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막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할 일을 너무 잘했어, 다 했다 이렇게 주장을 막 하고 있어요. 급히 금리를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이미 그 이상으로 긴축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정점을 친 것 같은 인플레이션이 미 연준에게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긴축을 끝낼 여지를 주고 있다고 막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어제만 보면은 분위기가 또 확 바뀌었어요. 오늘 얘기는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또 바뀌었죠. 네, 계속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사이클을 잘 맞춰서 제가 근데 요즘 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요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되게 많은 단어가 있긴 한데 똑같은 그 상황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긴 한데 뭐 떨주, 돌팔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판다. 과거에는 이제 차트가 예를 들어서 우리 증시가 상승을 이렇게 쭉 하는데 꼭 상승하면 그러니까 개인이 팔면 오르고 이거 말을 이제 거꾸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팔면은 증시가 상승을 하고 개인 사면 떨어진다. 요렇게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증시를 보면 어떠냐면 떨어지면 개인이 사고 그다음에 오르면 개인이 팔아버리는 약간 요러한 분위기. 이 변동성이 워낙 되게 심하고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하락을 하는데 개인이 거의 7,900억 지금 보니까 7,900억을 매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상승을 하면은 이것도 매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이클이 올랐을 때 팔고 하락하면 사고, 올랐을 때 팔고 하락하면 사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반복하고 계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지금 말을 거꾸로 했으니까 근데 이러다가 정말 확 꺾이면은 또 다 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은 할 필요가 있다. 이거 내가 샀더니 떨어질 때 사니까 다음날 오더라. 올랐을 때 빨리 팔아야 떨어지더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자신감이 붙겠죠. 여러분들 자신감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큰 금액으로 자꾸 매수를 하게 됩니다. 큰 금액으로 매수를 하다 보면은 한 번만 딱 잘못해도 한 번만 삐끗해도 아주 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꼭 어떤 분할 매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중을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크게 실지 않는 게 좋다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분위기들이 휙휙 바뀌는데 부디 떨어졌다.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이게 시장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면 말을 다시 바꿀게요. 좀 오르니까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면은 하락을 좀 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반대의 경우에는 또 반대의 경우가 계속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사이클들을 역사이클이 아니라 좀 정사이클을 요즘 개인들이 투자를 하는 것처럼 정사이클을 좀 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현재의 분위기는 조금 다소 오늘 오르면은 내일은 좀 떨어지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한 게 뭐냐면 분위기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또다시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되게 좋았다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랑 연준 그 의장이 되게 이례적으로 만났어요. 토픽이 이거였습니다. 어제 하락을 했잖아요. 우리 증시가. 그리고 이제 JP 모건 체이스의 그 최고 경영자가 경제에 뭐 허리케인이 온다 뭐 이러면서 경고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또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위기가 또 나오고 증시가 하락을 하면은 또 개인 투자자들 상당히 불안해지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바이든이 파월과 이례적인 회동을 했다. 이러면서 나는
연준에 간섭하지 않겠어. 연준에 간섭 안 하겠어. 정부는 연준에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1일 현지 시간으로 31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만나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랑 파월 의장의 이날 회동은 파월 의장이 그 연임이 확정된 이후에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례적인 회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준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말의 의미를 잠깐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회의 시작과 함께 기자들에게 나는 그들의 그 매우 중요한 작업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욕을 먹는 건 연준. 금리 인상을 막 해요.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막 긴축하고 막 이러면서 주가가 막 떨어지면은 연준이 욕을 먹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그 공은 바이든 정부가 가져가는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머리를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근데 문제는 이제 연준에서 6월 1일부터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에 돌입합니다. QT 하면 좀 이제 귀여운 이런 게 죄송합니다. QT 하면 이제 귀여운 이런 게 떠오르는데 하나도 안 귀여워요. 좀 하나도 안 귀엽습니다 이거. 자, 내용을 보면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일 현지 시간에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에 돌입함에 따라서 그 규모와 속도에 글로벌 금융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연준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시중에 통화 유동성을 공급하던 양적 완화 정책을 걷어들이고 정반대의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풀어드릴게요. 뭐냐면 양적 긴축이라는 게 이제 뭐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말이 어려우니까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합니다. 이 양적 긴축이라는 게. 과거에 연준이 QE는 양적 완화, 그러니까 이제 8조 9천억 달러 이상의 그 어떤 채권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요. 양적 완화를 해서 그 돈을 막 푼 거죠. 내가 채권을 살게 여러분들 채권을 살 테니까 돈을 줄게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막 푼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2008년에 금융위기 당시에 대차 대조표 축소 당시보다 지금 현재 2배나 빠른 속도로 시중에 있는 통화를 걷어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2배 빠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연준에서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다시 팔아요. 다시 팔아서 돈을 흡수하는 거죠.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채권이 수익률이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굳이 위험 자산에 넣을 필요가 있나? 그러면서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 안전 자산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 시중에 있던 돈이 걷어들여지게 됩니다. 연준이 쫙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의 가치가 상승을 하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이제 뭐 집값이 상승한다. 어떤 이런 자산 가격의 상승이라는 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돈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자산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다. 양적 긴축이 그러한 것이고, 또 양적 긴축을 하면은 어떤 식의 일이 좀 벌어지냐면 채권 규모가 2025년 중반까지 현재 8조 9천억 달러에서 5조 9천억 달러로 약 3조 달러가 줄어들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기가 너무 큰 금액이어서 그냥 간단하게 3조 달러라고 하면은 지금 환율이 1,250원 정도니까 3조 달러 너무 큰 금액이에요. 아무튼 2023년 지금 2022년 6월이니까 2023년 말까지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 감소를 하게 되면 또 다른 75에서 100bp 금리 인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게 이제 핵심이죠. 양적 기축을 해서 1조 5천억 달러의
그 긴축이 일어나면 75에서 100bp, 그러니까 빅 스텝을 2번 정도 한 거. 안 그래도 금리 인상을 통해서 향후 금리 인상을 이제 빅 스텝을 2번을 더 하고, 그다음에 작은 스텝, 그러니까 일반적인 0.25 뭐 2번 정도 더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 6월 1일부터 지금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은 또 이게 또 다른 금리 인상, 빅 스텝을 2번 더 추가한 것 같은 약간 이러한 인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으니까, 이거를 이제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죠. 지금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긴축과 주가 지수에 대한 얘기를 장이 시작하기 전에 지금 빨리 하고 나서 잠깐 쉬도록 할 건데, 일단 연준이 2008년 당시에 또 이걸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말에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주가가 다우지수 여기, 이게 지금 월봉이니까 2008년입니다. 2008년에 이런 식으로 급락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제가 2017년 말에 또 시작했다고 했죠. 이건 2017년인데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조금밖에 하락 안 한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큰 하락입니다. 제가 퍼센테이지 체크를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큰 하락이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여기 보시면 2008년이고 2017년 이렇게 하락폭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을 좀 시작하고 이런 해에는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좀 힘을 못 썼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 장 시작이 2분 정도 남았거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은 장 시작하고 나서 다시 한번 흐름 보면서 인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장이 시작하기 몇 초 전입니다. 몇 초 전이고요. 저는 이제 돌아왔고, 여러분들 차 한 잔씩 다 하셨나요? 지금 바로 아래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안 되는 핸드폰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되게 오래 쓰던 핸드폰으로 해보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유료 문자 100원, 이제 100원인데 샵 3989 번호를 누르셔갖고 거기에 이제 주식 신호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00원 이상의 가치 제가 무조건 충분히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채팅방으로 들어오셔갖고 저의 그 시황과 그다음에 입장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 시작했고요. 간단하게 시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제가 주식 차트로 바꾸고요.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0.75% 정도 상승을 해서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보면은 1.59%, 삼성바이오로직스 0.24% 상승, 전체적으로 다 상승입니다. 삼성 SDI도 0.7% 상승하고 있고요. 카카오 2% 상승, LG화학 2% 상승, SK하이닉스 1.4%와 0.9%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현대차 0.5% 상승, 네이버 1.38% 상승,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는 어떤 그 오픈 채팅방 그리고 시황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제가 전체적인 어떤 그 비조를 하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올랐을 때 이거 오르잖아요. 떨어졌을 때 하락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이 좀 잘 짜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추세가 하방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짜셔야 되고, 뭐 반대로 상방이면 또 거기에 맞는 추세를 짜셔야겠죠. 전략을. 예를 들어서 비중을 크게 담아서 가져가는 그러한 전략은 좀 금물입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기술적 반등의 잔파동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데, 이마저도 기술적 반등이 얼마나 길지, 이 파동의 길이를 우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얼마나 상승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주 상승을 했는데 지금 두 주가 상승할지 아니면 한 주 상승하고 다시 꺾일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좀 짧게 여러분들이 가시는 게 좋고요. 행여나 갑작스러운 급락, 정말 너무 갑작스럽게 급락을 딱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중을 좀 크게 매매하면은 리스크 관리가 안 되겠죠. 반대로 상승 추세에서는 짧게 뭐 수익을 내고 뭐 이러다 보면은 큰 비중으로 긴 파동을 한번 수익을 내는 거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수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는 수익을 딱 보려고 애를 쓰시기보다는 손실을 덜 보려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결국은 수익을 보는 투자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진행했던 공부들, 내용들 좀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해요.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사진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는 장면이죠.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차트들입니다. 이렇게 차트들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차트들 중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OCI라는 종목, 이걸 4월 셋째 주에 공략을 했습니다. 4월 셋째 주에 뭐 이러한 포지션, 이 정도의 포지션에서 공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상승률이 약 33% 정도 나오는 그러한 종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자, 이거는 역시 SDN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당시에 이 4월 셋째 주 당시에 태양광, 뭐 풍력 관련주 이런 것들 관련해서 수감매가 올 수 있다. 분명히 올 것이다. 이렇게 좀 너무 일찍 예측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예측을 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SDN 역시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제시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현재를 봤더니 상승률이 43% 정도 되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또 뭐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신성 ENG라는 종목도 있어요. 신성 ENG라는 종목도 4월 셋째 주에 공략을 했던,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와서 4월 셋째 주에 공략했어요라고 이제 적은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보내드린 화면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캡처를 해서 여기 이제 밑에도 보시면은 이평선과 지지선을 잘 만들어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지지와 뭐 저항 이런 어떤 그 선도 딱 친절하게 딱 그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네요. 상승률이 최근에 좀 급등을 보여줬죠. 역시 3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도 4월 둘째 주에 급등 패턴 차트 교육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때도 이제 상승한 만큼 기간을 조정한다. 자, 보시면은 여기 이만큼 상승을 했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상승한 만큼 기간 조정을 했다. 그러면서 50% 기법이다. 50% 기법.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해드리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50%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제가 교육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여러분들 오픈채팅 들어오셔서 같이 교육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휴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101%나 상승을 했죠. 이게 과거고요. 과거고 최근에 이제 5월 30일이었거든요. 5월 30일에 또 이제 종목을 선을 딱 커서 설명해 드렸어요. 여기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채팅방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4,000원을 기준으로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킹 로봇이 상승률이 플러스 25% 정도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제가 종목들을 지금 제가 이제 이쪽을 바라보면은 여기에 대형 모니터가 있고 섹터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뭐 엄청나게 많은 섹터별로 종목들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빽빽하게 있어갖고 여기를 보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나 한눈에 보이니까요. 지금은 이제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다른 종목들이 눈에 띄는 종목들, 섹터들은 좀 없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눈에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섹터들 그다음에 종목들을 분석을 해갖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매달 전달드리는 편이에요. 뭐 5월달 시작하면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이런 섹터에서 또 이런 종목들 쭉 정리를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지속적으로 장 끝날 때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고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들에 들어온 종목들이 있고 없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해드렸고요. 오늘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QR코드 스캔하셔갖고 들어오시고 제가 지금 이제 그 우리 오픈 채팅방을 못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서 인사하고 계시죠? 네. 제가 이제 방송이 끝나면 얼른 가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방송이 10분 정도 남았어요. 10분 정도 남았는데 준비한 자료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또 준비했어요. 사실 분위기가 하락을 하면은 또 무섭고 상승을 하면은 또 괜찮고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어제는 또 뭐 석유 증산하겠다 이러면서 또 분위기가 괜찮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자면 이 QT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이 QT가 큰 실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실험. 이렇게까지 큰 규모의 어떤 긴축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작은 폭풍인지 슈퍼스톰인지 모른다고 하는데 어쨌든 폭풍이에요. 어쨌든 폭풍이라고 해요. 이 JP 모건 CEO가 연준이랑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으키는 경제 허리케인을 대비해야 되겠다는 경고를 내놓았어요. 나는 먹구름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바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큰 어떤 그 CEO가 말을 바꾼다. 이거는 이제 좀 쉽지 않잖아요. 자기의 명예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이렇게 휙휙휙 바꾸면 안 되죠. 아무튼 바꿨어요. 이번에 바꿔서 그게 허리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좀 괜찮아 보인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좀 괜찮나요? 저는 안 괜찮은 것 같은데. 네, 현재 상황이 괜찮아 보이지만 누구도 그 허리케인이 작은 것인지 아니면 슈퍼스톰 샌디인지 모른다고 지적했어요. 슈퍼스톰 샌디. 우리 그 나라에는 이제 태풍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제가 태풍 그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수해 복구하다가 좀 크게 다쳐갖고 아무튼 슈퍼스톰 샌디라는 게 이제 좀 상징적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허리케인 샌디가 2012년에 발생했는데 당시 폭풍 직경이 1520km, 와 엄청나게 크네요. 아무튼 사상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폭풍으로 비유를 좀 하고 있는 우리 그 JP 모건의 CEO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이렇게 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지낸 윌리엄 더들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또 그 블룸버그 TV에 나와서 연준은 중립 수준에 빨리 도달할 필요가 있다. 중립 수준이 이제 기준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범위의 그 금리 수준을 말하는 건데 빨리 이거부터 일단 빨리 도달하고
9월에 금리 인상을 잠깐 멈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중시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은 기준금리를 3%까지 반영하고 있으며 내 생각엔 그 수준에 쉽게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를 넘어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9월 달에 중단한다, 속도를 뭐 늦춘다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증시가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막 급등했다가 하락했다가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일단은 0.5, 0.5 빅스텝 두 번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금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뭐 속도 조절을 한다라고 해서 그 증시가 상승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이제 9월 달에 좀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안도감에 뭐 매수를 사람들이 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또 이걸 똑같은 거를 9월 달에 중단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더 간다. 아예 중단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같은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중단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또 증시가 빠지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분위기가 뭐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짧게 짧게 이것들을 상승과 하락을 짧게 보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럴 수 있으니까 조금 길게 보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꺾이는 것을 눈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인플레 꺾이는 것을. 즉 6월이랑 7월에 0.5%포인트씩 금리를 올린 뒤에 9월 달에는 더 올리지 않고 상황을 볼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그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다음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게 세 명이 모여갖고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 파월님의 얼굴이 좋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 세 명이 함께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논의를 할 정도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꺾이는 점을 좀 눈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준을 존중한다면서 더 매파적인 입장을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포인트는 어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 뭔가 이제 이 세 명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주제라는 것만으로도 물가 상승률이 확연히 낮아지지 않으면 뭔가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 명이 만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추세를 좀 확인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이런 뉴스들을 계속해서 확인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오늘 역시 개인이 아직 뭐 시장이 끝나고 한 건 아니지만 14분밖에 안 지났지만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어제 사고 오늘 매도하고 근데 이제 시장이 크게 막 변화가 있는 시장은 아니어서 크게 지금 매매 동향이 뭐 큰 폭으로 누가 막 상승을 누가 매도 일변도를 하고 매수 일변도를 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일단은 이제 그 거시경제 뉴스는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연준 의장 출신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해 일시적인 인플레 진단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죠. 의장 출신이에요. 참고로 그 연준의 의장 출신인데 이분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난해 일시적으로 평가했던 것을 오판이라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약간 이렇게 인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용과 관련해서 미 경제가 상당히 좋다는 점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는 경기 회복기 동안 경험했던 견조한 고용, 성장을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위기 때 돈을 굉장히 많이 풀면서 경기가 이제 뭐 회복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회복되면서 고용이 되게 견조했고 성장이 이제 되게 좋았다, 괜찮았다. 그러면서 주식 시장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더 이상 기대하기가 힘들다고 밝힌 거예요. 그리고 옐런 장관이 지금 우리가
전환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코로나19 회복기와 같은 수준의 고용과 성장을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고 지속적으로 안정적 성장을 기대한다. 마지막엔 좋은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죠. 아무튼 제가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준비한 내용은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하락으로, 이제 미국 다우존스 지수 일봉인데 이틀 연속 하락을 했다가 오늘은 또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조절하겠다 이런 뉴스, 그리고 석유 증산하겠다 이런 뉴스로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일봉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상승을 하다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하락을 하다가 다시 조금 괜찮은 뉴스 나오니까 또 상승을 하고, 이것들이 좀 반복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지금 추세적으로는 일봉상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월봉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5월 이동평균선 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잠깐 해드린 그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전체적인 큰 방향성을 상승 방향으로 놓고 거기에 대한 대응, 거기에 대한 전략으로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5월 이동평균선 보시면서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리고 점점 내려오잖아요. 주봉, 그리고 일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봉을 보면 또 이렇게 많이 하락하다가 좀 약간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보이고, 일봉을 보면은 이거 굉장히 좋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큰 어떤 월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전략, 내가 이제 비중을 좀 많이 실을 것이냐, 아니면 적게 실을 것이냐, 그러니까 현금을 좀 보유하고 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5월 이동평균 밑에 있으니까 비중을 좀 적게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접근을 했다면 일봉, 분봉까지는 여러분들 너무 빠르게 움직이니까 분봉까지는 좀 권장해드리지 않고요. 일봉 정도 보면서 지금 여기서 5월 이동평균, 그러니까 일봉이니까 5일 이동평균선이죠. 이 5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이제 상승했으니까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꺾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져가겠다. 이러한 전략으로 간단하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갖고 들어오셔서 지속적으로 저의 전략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식 신호등 최진석 대표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